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1일 새벽 5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행스럽게도 승무패 일정이 한 번밖에 없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례 경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한 12회차 승무패 분석방송 일부 시간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누르시는 동안 1번 경기가 펼쳐지는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스원으로 먼저 가 있겠습니다. 12회차 승무패의 첫 번째 경기는 라리가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비야하고요. 그리고 7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일전입니다. 지난 11월에 레알레 아레나에서는 소시에다드가 1위 1로 승리를 거두었죠. 시작하자마자 드미트로비치가 잘 선방을 하고도 왼발 뒤꿈치에 맞는 자책골이 경기 내내 아쉬웠던 세비야였고요. 소시에다드는 사디크의 초장거리 원더골로 1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추격골은 세비야 엔네시리의 지능적인 헤더골로 한 점을 만회하고 소시가 먼저 기선을 제압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패하면서도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던 세비야의 공미 라키티치는 알샤밥으로 떠났습니다. 떠난 지 좀 됐습니다. 후반 중반 소시에다드의 골대를 강타하면서 원더골이 무산되었던 루케바키오는 무릎 부상으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복귀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또한 루케바키오와 함께 청면 미들에서 화수분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오캄포스는 경고 누적 결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세비야 사이드로 전망해보는 이유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귤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 먹다 보니 한라봉이었다. 세비야의 겨울 이적 시장 이야기를 마땅하게 옮길 말이 없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세비야는 소우와 오캄포스의 부재와 아쿠냐 루케바키오를 비롯한 세비야가 경기를 풀어가는 전통적인 패턴의 붕괴가 예상되는 결장 자원들이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적인 핸디캡에서만큼은 유연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소시에다드의 비례건성을 감안했을 때 비록 값싸게 사들인 세비야의 보강 라인업들의 기량에 의구심이 들지라도 세비야라는 명가가 지녔던 품격 있는 전술에 이적생들이 녹아들고 있다는 부분은 주말 경기에서도 반드시 입증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비야의 승리 구간과 무승부 구간을 동시에 방어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마킹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세비야의 승리와 무승부 중에 좀 더 엄밀히 살펴보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기 선택은 세비야의 승리와 무승부 동시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차 승무패에서 라리가로 편성된 두 번째 경기입니다. 7번 경기로 편성되었고요. 라리가 14위 라요가 강등권에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18위 카디즈를 불러들이는 일정입니다. 에스타디오 누에보 미란디아에서 9월에 치러졌던 경기는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빅리그에서 맞붙는 건 지난 21, 22 시즌부터고요. 지금 23, 24 시즌이니까 지금 3시즌째, 3년째 연달아서 맞붙고 있는 라요와 카디즈입니다. 올 시즌에는 전반 라운드를 이미 치렀으니까 지금 좀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5경기 정도가 되겠죠. 지난 시즌까지 각자의 홈에서 승리를 챙기는 패턴을 유지했던 양 팀이고요.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가 복귀를 하면서 동시에 팔리가 아웃되었으니 카디즈의 3선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는 왼쪽 자원이고요. 기존의 병상에 들어 누워 있는 루이스 에르난데스의 팔리까지 아웃이면은
카디즈 포백의 중앙 라인은 A 라인업이 모두 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로저가 이탈하고 난 후에 치러냈던 9경기에서 카디즈가 득점에 성공한 경기는 단 2경기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만약에 내일이 개막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카디즈의 중앙 12라인, 그러니까 3순의 중앙백 2명은 루이스 헤르난데스와 팔리가 아마 될 겁니다. 처스트는 물론 훌륭한 자원이지만 그래도 A 라인업은 루이스 헤르난데스와 팔리라고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이 두 선수가 아웃이고요. 하비에르 헤르난데스도 지난 경기까지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비에르는 왼쪽 자원이고 멀티로 나서기에는 좀 다소 조금 위협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 스트라이크 로저가 아웃되고 난 다음에 9경기 동안에 거의 무득점 상황이었죠. 2경기는 지난 경기 직전 경기와 그리고 또 한 경기에서 2경기만 득점에 성공하고 7경기는 한 점도 넣지 못하는 그런 경기를 치러냈습니다. 로저의 이탈이 상당히 좀 데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그 주말 경기는 포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좌우 측면 그 백라인은 좀 유연하게 교체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중앙 백라인은 상당히 좀 고정적인 팀이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헤르난데스와 팔리라는 중앙 12라인이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 물론 100%는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이틀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카디즈에게 좀 암울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러면 중앙 12라인의 전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팔리의 허벅지 부상까지 메디컬 리스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인 카디즈입니다. 레데스마가 없는 카디즈의 골문은 상상하기 싫어하는 게 또 카디즈의 팬들입니다. 현재 시간까지는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레데스마가 나오지 못한다면 다비드 길이 대체로 나서겠죠. 길 선수는 깔리는 볼의 궤적을 판단하는 부분이나 순발력은 좋은 편이지만 공중 타점의 반응 속도가 레데스마보다는 좀 현격하게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더골을 팀의 기저로 하는 라요를 상대로 원정 그라운드에서 선전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 현재 카디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팔라존이 나설 수 없는 라요이기는 하지만 텅 빈 것 같은 카디즈의 중앙 마지노선을 공략하기에는 에스타디오 데 바예카스만큼 안성맞춤인 곳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종 선택은 라요의 완벽한 승리 구간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리가로 편성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앰뷸런스가 몇 대 정도는 운동장에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매치업입니다. 라리가 10위, 자, 깡패 헤타페와 8위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라스팔마스가 한판 제대로 붙는 일정입니다. 지난 12월 에스타디오 데 그란카나리아에서의 1차전은 라스팔마스가 2대 0으로 소중한 3점을 챙겼습니다. 원정 매치업이라는 게 쉬운 경기는 하나도 없겠지만 유독 헤타페의 에스타디오 콜리세움은 선수들이 뛰기 싫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압박 축구라는 슬로건을 담보해 놓고 지나치게 거친 플레이를 하는 헤타페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라스팔마스가 제대로 임자 만난 느낌이고요. 여타 팀들과의 원정 경기로 상상하다가는 빌바오와의 28라운드에
11번 짜기도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라스팔마스의 성공적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알렉스 수아레즈가 결장하는 3선의 오른쪽 라인은 개털될 수도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헤타페가 올 시즌 홈에서 패했던 두 경기를 돌아보면 선두 레알 마드리드와 선전 속에 호셀루를 놓쳐서 패했던 경기와 경기 외적으로 당연히 질만했던 라요와의 두 경기,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와 라요 이 두 경기만 홈에서 내주었던 경기였죠. 응집의 힘과 분열의 처절함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라스팔마스가 건드려 볼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헤타페의 보물섬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알데레테가 징계 결정하는 부분이 이 경기에 미칠 영향을 해석해 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분명히 2, 3선에 자중질환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헤타페가 빌드업을 시도할 때 이타적인 헬프 디펜스를 가져가지 못하는 2, 3선의 조그만 소란이 짧은 시간에 갈무리를 해내냐 아니면 해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데레테가 있을 때의 헤타페의 빌드업, 그리고 알데레테가 없을 때의 헤타페의 빌드업, 이 차이를 구분해내야만이 이 경기를 배팅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데레테가 만약에 없다면 분명히 2선과 3선의 자중질환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빌드업을 시도할 때뿐만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겠지만 특히 빌드업을 시도할 때 알데레테가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잘하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이때 2선과 3선에서 사실 어떤 헬프 디펜스를 하지 않으면은 어디선가에서 중요한 순간에 삐걱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조그마한 소란이 짧은 시간에 잠깐 그치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갈무리를 해내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2, 3선의 엇박자나는 헬프 디펜스가 계속 90분 내내 자주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런 차이에서 헤타페와 이 경기가, 라스팔마스의 경기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데레테의 부재가 가져올 헤타페의 디펜시브 스토리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전반기 라운드의 1차전에서도 알데레테가 비판 끝에,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끝에 경고가 번복되고 퇴장당하면서 백기를 들게 되었던 헤타페로 볼 수 있고요. 헤타페의 강렬한 중앙 백라인을 구축했던 알데레테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죠. 디니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징계 결정으로 나와 있는데 알데레테와 디니가 동시에 결정을 하는 27라운드인지라 조심스럽게 헤타페의 무승부 구간까지 함께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8번 대상 경기고요. 개인적으로 헤타페의 승리와 무승부를 동시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팔마스의 승리 구간이 상당히 짧은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욕심이 나기는 합니다. 알데레테와 디니의 부재가 상당히 좀 욕심을 나게 하는데, 그래도 헤타페의 에스타디오 콜리세움에서 현재 라스팔마스가 선전을 한다, 생각하기에는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배팅하는데 여유가 좀 있다면 스리마킹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초기 선택 구간은 헤타페의 승리와 무승부를 받쳐서 가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2회차 승무패 10번 대상 경기입니다. 라리가 13위 비아레알, 상당히 좀 어색한 순위에 올라있는 비아레알입니다. 에스타디오 데라세라미카로 초대하는 팀은 강등권이죠. 19위 그라나다인데 지금의 행보는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그라나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에스타디오 누에브로스 카르메네스에서 펼쳐졌던 전반 라운드는 비아레알에게 3대0으로 뒤지다가 우즈미와 사라고사의 케미로 2대3까지 추격했던 그라나다의 투혼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라고사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퉁기를 틀었고 그라나다는 소판 돈으로 맨유에서 펠리스트리를 빌려오고 인해 전술로 겨울 이적 시장에 문어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라나다의 그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 효과는 의외로 솔솔해 보입니다. 지금 그 순위는 19위로 좀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이적생들의 활약, 뭐 굳이 활약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적생들이 팀의 어떤 그 상승 기류에 모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그라나다가 잘하면은 잔류의 어떤 청신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1, 2주 오늘을 기준으로 1, 2주 안에 그라나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2주일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한 건 휴식이 아니라 밸런스가 와야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라나다가 그 지난 발렌시아 경기가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2주일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주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혹자들은 뭐 휴식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쉰 게 아니라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일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건 휴식이 아니라 어떤 그 개인들마다 그런 밸런스의 루틴이 있겠지만 그 밸런스가 와야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체력 운운하면서 좋아 보이는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동 없이 이동하는 것 없이 통째로 피지컬 세이브를 한 게 아니라 안탈루시아에서 발렌시아주로 할 일 없이 다녀온 셈이 되고요. 딱히 이러한 팩트가 그라나다의 유리함이라 일컫기도 상당히 좀 모호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르시아 감독이 부임했던 겨울부터 노란 잠수함의 위용을 찾아가고 있는 비아레알의 그 본거지죠. 에스타디오 데라세라미카 원정이라는 점은 그라나다의 희망은 바램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쿠엔카가 징계 결정하는 비아레알의 포백 라인이지만 알비올과 베일리가 건재합니다. 1신, 우일신의 흐름을 타고 있는 두 팀의 일전이라서 결과를 전망해 보기가 순탄하지만은 않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우개 찬스를 쓰고 싶은 10번 경기이지만 현재 현지의 유수업체들이 내어놓고 있는 예상 라인업으로만 본다면 그라나다로 손이 내밀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르달라스의 비아레알이 승리하는 구간에 조심스럽게 안착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는 투마킹이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무를 해도 패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승패하면 무가 나올 수도 있고 무패하면 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분석에 상당히 좀 의지를 해야 되는 10번 대상 경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 인생의 선택은 초기 선택은 일단 비아레알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더 파보고 최종 선택 구간 방송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드렸던 12회차 승무패 라리가 이야기들로 꾸려본 일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빠른 시간에는요 2부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연휴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wanted was a nice cold me.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e.